하루가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그날 나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집 안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비밀이 오늘만큼은 조용히 잠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을 정확히 골라 문을 두드리는 법이다. 나는 그날도 혼자 있기 싫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를 집으로 불렀고 서로 기대어 잠시 현실을 잊고 싶어 했다.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쉽게 흔들리고 외로움도 깊어진다. 특히 내 딸이 바쁘고 사위는 늘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요즘은 더 그랬다. 방 안에 스며들던 조용한 숨소리와 흐트러져 있던 이불, 그 안에서 잠깐이나마 외로움이 덜컥 멈춰 서는 느낌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아올 시간이 훨씬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발소리는 이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필 오늘, 그리고 하필 지금. 문고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는, 내 사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놀랄만한 상황에서조차 침착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문이 열렸고 그와 내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그의 표정은 여러 감정이 겹쳐 있는 듯 보였다. 놀람,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낯선 침묵. 그는 곧바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다. 나이가 들면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지혜로워진다지만 외로움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약해진다. 그리고 그 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 꼭 이런 날이다. 그가 문을 닫은 뒤에도 내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었다. 침대 옆에 앉아 손등을 움켜쥐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계속 떠올랐다.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무겁고 불편하고 숨조차 걸리는 느낌. 거실을 지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고 아마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적어도 숨기려 했던 순간을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를 하고 나갔다. 아무 말도 없었고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 무거운 상황을 둘 중 누구도 가볍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나와 내 사위 둘만 남았다. 나는 혼자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오래된 피로가 얽혀 있었다. 나이는 숫자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선택과 후회가 얼굴에 하나씩 새겨져 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새 자국이 생긴 날이었다. 거실에 나와 보니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마치 복잡한 생각을 억지로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옳다 그런 문제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간의 무게, 관계의 거리, 서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 맞은편에 앉았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 침묵이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려 했다. 그는 사위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나는 장모이기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다.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난 지금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이해와 재정리가 필요했다. 감정이라는 건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날 거실의 공기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충격이 동시에 뒤엉켜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떤 말을 꺼낼지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어떤 진실까지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 대화가 끝나면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마음을 굳혔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해야 한다. 이해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숨기지는 말아야 한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오늘의 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침묵은 더 이상 길게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좀 더 늙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거실에서 사위와 마주 앉아 나눴던 묵직한 대화는 내 폐 깊숙이까지 남아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게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마주본 것도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거리감과 갑자기 드러난 민낯이 섞여 묘한 긴장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않으려 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로웠다는 이유로 이해받기를 바라면 오히려 더 비겁해지는 것 같았다. 그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지 직시하려 했다. 그는 내가 꺼내는 말들을 조용히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내 안에 오래된 허기를 하나씩 꺼내 놓았다. 남편과의 긴 공백, 해소되지 않은 서운함, 딸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나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뒤엉켜 나를 어디론가 밀어붙였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사위는 내 고백을 들으면서도 쉽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 깊은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만 보아왔을 것이고 딸의 어머니이자 가족의 어른으로 나를 생각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그는 나의 가장 약한 모습, 숨기고 싶었던 틈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이 그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솔직히 말했다.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덮일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딸이 알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 상처는 단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나를 탓하고 멀리하고 다신 존중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감정은 나를 향해야 한다고. 딸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던 말, 듣고 싶지 않던 말이 뒤섞인 결론이 그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잡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일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다. 남편이자 사위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결국 그는 이 일이 우리 둘만의 무거운 기억으로 남아야 한다고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였다.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혼란을 안쪽으로 삼키기로 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지금의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집안의 공기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전처럼 가볍게 웃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스며 있었고 나도 무심코 말을 건네는 일이 줄어들었다. 다만 일상의 겉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려 애썼다. 아침 식탁에 앉아 차를 따르고 저녁에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배우고 있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바쁘게 살았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고맙다가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더 깊어졌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저렸다.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에게서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는 건 나를 어머니로 느끼게 했던 자부심마저 조용히 갉아먹었다.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럴수록 그날의 장면과 거실에서의 침묵, 무거운 고백과 사위의 깊은 한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나는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보고 있었다. 나이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동안의 실수와 깨달음이 조금 더 단단한 주름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외로움을 핑계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위로를 구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사위와의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자 동시에 가장 뼈아픈 경고였다. 사위 역시 달라졌다. 그는 이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했고 술에 기대려는 습관도 조금씩 줄여나갔다.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때로는 그 변화가 나와의 일에서 비롯된 것 같아 마음이 쓰렸지만 적어도 딸에게는 더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 복잡한 감정을 조용히 삼켰다. 우리 둘은 그날 이후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가 된 셈이었다. 서로의 약함을 보았고 그 약함이 남긴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종종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만약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마 아니라고 확신하듯 말하고 싶지만 인간은 늘 그때의 외로움과 상황 속에서만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다. 나는 늦게나마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어느 조용한 저녁, 딸이 웃으며 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남편에 대한 소소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계획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여러 번 사과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과, 끝까지 알리지 않을 죄책감의 고백. 하지만 동시에 작은 안도감도 느꼈다. 아직은 이 집이, 이 가족이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어른이라는 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이후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장모라는 이름도 사위라는 이름도 결국 한 사람의 삶 위에 얹힌 또 다른 역할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그 이름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고 선택하는지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덜 속이려 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늙어가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빈자리를 서둘러 메우려 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틈을 인정하고 그 틈에서 배운 것들을 조용히 간직하기로 했다. 사위와 나는 여전히 그날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도 알고 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조금 더 조심히 대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것을.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무거운 기억도 조금은 옅어질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남아 있어야 할 기억도 있다.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처럼. 나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사위가 퇴근에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든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미소를 건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새로 생긴 다짐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부터의 삶은 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 그날 문이 열리고 닫히던 그 짧은 순간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지만 나는 그것을 끝까지 안고 가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선택의 무게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로 평온한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얼굴로 거울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